얼마 지나면 우리나라가 예상 수명이 전 세계에서 거의 첫 번째나 두 번째 수명으로 예상 기대 수명이 90세를 넘어갈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 모두 협착증을 가지고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50세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분들은 사실 뭘 먹어도 이거를 뛰어넘는 게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괜찮고요. 50세를 기준으로 그 이후는 영양이 조금 더 기여를 많이 하고 65세 이상은 정말 1번이 영양이에요. 제가 누군가한테 가족분들한테 조언을 드리면은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거든요. 네네.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차이 없나요? 약간 제가 수술하신 분들 중에서 체중이 꽤 많이 나가신 분들이 있고 연세가 꽤 많죠. 높으신 분들이 상당히 있으시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많이 힘들어지시는 것 같아서 결국은 저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가능한 안전한 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안전한 조언을 주신다면 어떻게 주실 수 있으실까? 일단은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협착증이 늘어나는 속도는 앞으로 훨씬 더 빨라질 겁니다. 결국 제가 임상에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뭘 느끼냐면은요. 비슷한 정도의 협착증이신데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 넘어가셔서 근력이 떨어지시면 못 견디세요. 여기서 못 견딘다는 건 아프다는 뜻이 아닙니다. 못 걸으세요. 그러니까 비슷한 정도의 협착증을 5, 60대가 가지고 있으면은 아파서 불편해하지만 거동이 되시는데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협착증이 어느 정도 지나면 못 걷게 되시고 이것 자체가 수명이나 여러 가지 삶에 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고령화 사회가 되고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봤는데 얼마 지나면 우리나라가 예상 수명이 전 세계에서 거의 첫 번째나 두 번째 수명으로 예상 기대 수명이 90세를 넘어갈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 모두 협착증을 가지고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 보여준 의료비 통계 곱하기 몇을 해야 될지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관리에 대해서 약물이나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협착증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이해를 하고 계신 게 여러분 노년을 지키시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우리 소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 관절염이 심해져서 생기는 질병인데 운동이 중요할까 영양이 중요할까 굳이 따지라면 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런 질문이라서 둘 다 중요하지만 어느 게 더 중요할까 얘기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영양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뭐가 더 중요하냐가 나이가 딱 결정을 해요. 50세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분들은 사실 뭘 먹어도 이거를 뛰어넘는 게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괜찮고요. 50세를 기준으로 그 이후는 영양이 조금 더 기여를 많이 하고 65세 이상은 정말 1번이 영양이에요. 그래서 노인의학이 사실 다른 말로 영양의학이거든요. 그래서 내 나이에 보시고 뭐에 더 에너지를 쓰고 신경을 쓸지 우선순위를 뭐에 둘지 이제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장님 60에서 기준으로 뭐가 달라지죠? 65세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이 대사가 이제 대략적인 건데요. 15년 주기로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35쯤 넘어가면은 예전에 했던 노력만큼을 하면 살이 안 빠져요. 그래서 슬픈 대사가 이제 느려지는 시기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는 서서히 나빠지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좀 안 좋아지는데 그게 한 15년 주기고요. 그래서 35, 그 다음에 이제 50은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나이기도 해서 확 달라지는 것도 느끼시고 그 다음에 이제 65세가 되면 또 대사나 요런 게 또 확 달라지는 시기라고 되어 있어서 아까 얼핏 제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운동의 의미가 65세가 넘어가면 좀 달라지나요? 아직 사실은 이제 요거를 만약에 근거를 가지고 말하면 대부분의 운동 연구는 운동선수들을 데리고 했기 때문에 노인한테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실 저희 제리아트릭스라고 한 노인의학에서는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노인 가이드라인에서는 결론적으로 현재는 1번은 가만히 있지 말아라만 제일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앉아 있는 게 담배만큼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거를 피해라. 요게 이제 가장 강도 높고 근거 있는 조건이고 그 다음은
이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젊은이들만큼 해도 이득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요. 요 기준이 본인의 현재 근육량이 요거를 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왜 생체 나이라는 게 이제 왜 건강 수명과 그 수명이 있잖아요. 수명은 그냥 얼마나 살다가 죽느냐고, 건강 수명은 내가 활동을 하고 집 밖에도 나가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건강 수명인데, 결국엔 이 건강 수명을 볼 수 있는 가장 큰 지표가 결국 엉덩이랑 허벅지 근육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생리학적으로 나이로 굳이 따지라면은 65세로 나누는데,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근육이 이제 50대 분들만큼 있거나 하시면 50대처럼 살아도 되는 거죠. 실제 불편함을 느끼는 시점은 근육이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근력이 떨어지면서 이게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무엇보다 근육을 보존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말해드리고 싶었던 게, 연령별 환자 수를 보면은 60대, 70대가 많고요. 80대는 이걸로 진료를 안 보세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밖을 안 다녀요. 근육이 문제가 있어서 이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질병으로 진료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요양원에 계시거나 아니면 다른 큰 병이 생겼거나. 그래서 요때 관리가 60대, 70대 때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때 관리는 앞서 말씀드린 항염증 이런 거에 너무 에너지를 들이는 것보다 근육을 보존하는 데 에너지를 들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분들 섭취 비율을 보면요, 대부분이 권장량에 비해서 부족해요. 그래서 칼슘도 원래 우리나라 65세 이상인 분들이 섭취해야 되는 것보다 80% 정도만 드시고 있고 20%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지방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게, 건강에 관심이 딱 생기는 그 시기에 뭔가 고기 먹지 말아라 뭐 이런 게 TV에 한번 나오면 아예 끊으시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든 좀 내 상황에 맞춰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단백질 섭취가 되게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이나 인, 탄수화물은 너무 과잉 섭취하는 걸로 우리나라 이제 65세 이상 분들이 영양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섭취 비율 현황도 보시면, 이제 탄수화물은 사실 진짜 좋다는 식단 뒤에 말씀드릴 건데, 어떤 식단이든 그 다음에 노인의학 관련된 가이드라인이든 무조건 탄수화물은 60% 미만, 가능하면 50%만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밥의 반찬 문화이기 때문에 50%로 하긴 진짜 어려워요. 근데 60%를 넘으면 안 되는데, 60대, 70대 되시면은 거의 70%를 탄수화물로 채우시는데, 또 이때는요, 이분들이 밥으로 채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떡이나 빵이나 그 다음에 뭐 국수나 이런 걸로 채우시니까 더 문제가 되고, 지방 섭취도 이때는 이제 줄어드는데, 가끔, 이건 척추관 협착증 얘기는 아니지만 가끔 살이 아프다는 분들이 있어요. 무릎이 관절이 아니고 살이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게 피하 지방이 빠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 지방도 어느 정도 조금 드시긴 하셔야 되고, 그래서 단백질은 그럼 얼만큼 먹을 거냐, 요게 이제 우리나라 영양소 섭취 기준인데요. 지금 다들 반대로 하시는데, 단백질은 진짜 조금만 드시고, 근데 밥은 또 이제 어른들 드시는 만큼 드시거든요.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나이가 되면 근육이 빠지고 기초대사량이 주는데, 그러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건 무조건 다 저장이 돼요. 다 대부분 뱃살로 가거나 지방간이 되거나 아니면 췌장이나 근육의 이소지방으로 쌓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양은 그렇게 많이 안 드셔도 되고요. 대신 단백질은 계속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쉬운 건, 요즘에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이 손자 손녀랑 같이 손자 손녀 봐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고기는 손자 주는 만큼 드셔야 돼요. 저희 어머님도 고기는 손자만 주고 본인은 별로 안 드시고, 밥은 또 손자보다 많이 드시잖아요. 그럼 반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65세 이상이 되면 밥량이 들어올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기부터 채운다. 그 다음에 채소를 먹는다. 이렇게 순서를 좀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먹을 거냐,
하루에 내 체중당 요거 데이가 아니고 킬로그램인데요. 내 체중당 1g은 먹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60kg 어르신이면 60g은 먹어야 돼요. 60g이면은 고기가 100g이면 충분하네 라고 생각하시는데 고기 100g 드시면 거기에 단백질이 20g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론대로 하면은 65세 이상인 분들은 매일 고기를 300g 정도 드셔야 기력 있다, 활력 있다 이렇게 느끼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만큼 먹으면 포화지방도 따라오기 때문에 그 고기 양은 좀 줄이면서 계란, 요거트, 치즈, 그리고 생선 이런 걸로 좀 골고루 채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한 번에 그러면은 300g 먹는 게 좋을까? 아니면 나눠서 먹는 게 좋을까? 우리 몸은 단백질을 흡수할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한 20g 정도라고 돼 있으니까 한 번에 몰아먹는 거 나머지는 버려지게 되니까 나눠서 조금씩. 그러니까 아침에 계란 2개, 점심에는 아까 말한 대로 고기 조금, 저녁에는 뭐 생선, 아니면 간식으로 치즈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드시는 게 훨씬 이득이고요. 그 다음에 동물성 단백질이 나쁘지 않냐? 고기에 안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동물성, 식물성 둘 다 드셔야 되고요. 비율은 식물성을 한 2 정도로 먹고, 왜 대부분 콩, 두부 이거는 제가 말을 안 해도 알아서 다 잘 드시기 때문에 강조를 안 하는데 콩, 두부 드시고 그 다음에 동물성도 한 1 정도 비율로 해서 1:2 정도 드시면 되고, 고체가 좋을까? 액체가 좋을까? 요거는 이제 고기로 씹어 먹는 게 좋을까? 아니면 왜 요즘은 단백질 파우더도 많잖아요. 물에 흔들어서 먹는 게 좋을까? 요 고민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탄수화물은 명백히 액체가 나빠요. 그러니까 과일도 씹어 먹는 게 좋지 갈아 먹는 건 나쁘거든요. 비교를 하면. 근데 단백질은 똑같다고 돼 있어요. 이런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고기를 씹어 가지고 이거를 200g까지 다 먹을 만큼 식욕이 있지가 않다 하면 두유든 우유든 단백질 파우더든 중간에 조금 채우셔야 돼요. 요거를 골고루 해서 챙겨서 드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얼핏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단백질 섭취량을 높여서 제가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네네. 하면 어떨까 소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네.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채소들도 되게 많이 먹는 편인 것 같아서 제가 누군가한테 가족분들한테 조언을 드리면은 채소랑 탄수화물 얘기는 잘 안 할 것 같아요. 네. 단백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것 같거든요. 네네. 한다면은 그러면은 근데 어차피 가성비도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너무 고기만 하기에는 질리기도 하고, 고기가 비용도,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맞아요. 고기를 잘 안 있어요. 드시는 게 결국 네네. 비용적인 면과 연관이 있다고 해서 2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차이 없나요? 약간 차이 있지만 대세에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아. 식품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다르지만 먹을 땐 다 똑같고요. 예. 돈 얘기하시면 전 항상 말해요. 돼지고기 앞다리살 사시면 돼요. 돼지고기 앞다리살은 예. 정말 싸고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 B12도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돼지고기 앞다리살이 좀 어르신들 드시기도 좋은 게 부드러워요. 예. 그리고 불고기용 고기를 사시면 이제 저는 아예 이제 노인 환자분들 많이 봤으니까 이런 걸로 근감소증으로 인한 질병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이지만 이거 외에도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그런 걸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체크리스트를 드리는데요. 거기 꼭 들어있는 게 달걀 2개, 두유 하나, 그리고 고기는 100g인데 만약에 이거를 내가 맨날 먹기가 어렵다 하면, 한 번에 많이 먹기 어렵다고 하면 불고기용 고기를 사요. 얇은 고기. 그러니까 고기가 싫어하는 분은 두꺼운 게 싫거든요. 우리는 막 두꺼운 게 너무 맛있지만, 그래서 얇은 거를 구워서 잘라서 김치처럼 맨날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 먹을 때마다 하나씩 그냥 먹는다. 김치처럼. 소장님 또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였고요. 제가 환자를 보다 많이 느끼는 건데 70대 초반쯤에 아주 과체중이어서 체중이 많이 나가셔서 네네. 결국 연세가 드시면 근은 감소는 어느 정도 올 수밖에 없는데 저체중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실은 80 넘으신 분 중에 체형이 아주 크신 분은 별로 없으니까 잘 못 다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드시기 전에 다이어트를 이미 성공하셨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성공스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네네, 자기가 맞아요. 한 70 정도 됐는데 그 전까지는 자기 몸도 되게 괜찮아서 꽤 그 체중이 많이 나가는 몸을 유지하고 계신데 이제 그때 체중이 너무 많이 나면 그 체중으로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럼 어떤 형태로든 체중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비교적 위험 부담은 있겠죠. 저는 노인의학에서 기본적으로 살 빼지 말라고 하는 건 알고 있는데요. 저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보면은 결국 저체중으로는 못 다니실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여기서 그래도 가장 안전하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실제로 제가 수술하신 분들 중에서 체중이 꽤 많이 나가신 분들이 있고 연세가 꽤 많죠. 높으신 분들이 상당히 있으시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많이 힘들어지시는 것 같아서 결국은 저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가능한 안전한 네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안전한 조언을 주신다면 어떻게 주실 수 있으실까? 일단은 첫 번째는 국물을 안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으로 국물 안 드시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 몸의 체중보다 뱃살이 늘어나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뱃살로 가는 음식은 다 국물 요리예요. 그래서 저는 노인분들 오시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집에서 숟가락을 쓰지 않는다. 젓가락으로만 먹는다. 근데 막 손떨림 있으면 어렵지. 그러면은 이제 포크나 뭐 이런 걸로 드시는데 국물을 숟가락 먹는 안 순간 쓴다. 예. 살은 뺄 수가 없어요. 예, 예. 두 번째 술이에요. 예. 술을 안 먹으면 돼요. 대신 이제 어느 정도 풍채가 있으셔도 남자분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여자분들이 오히려 그 풍채가 다 지방인 게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여자분들은 이제 빵이랑 떡을 끊으면 돼요. 그 외에는 살을 빼기 위해서 막 고기를 줄이고 샐러드만 먹고 이런 젊은 애들 하듯이 하면은 분명히 다른 문제가 생겨요. 부정맥도 생기고 심장 혈관도 더 안 좋아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체중은 막 많이 안 빼더라도 안에 우리 몸에 지방과 단백질의 구조가 좀 분량이 좀 바뀔 수 있게 비율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일단 더 찌지 않게 하면서 있는 거를 쓰게 만드는데 제일 좋은 거는 남자분들은 탕, 찌개, 국물 안 드시는 거, 술 끊는 거. 이게 이제 사실 1번이고요. 여자분들은 빵 안 먹는 거. 그거면 그 다음은 뭐 고기나 생선으로 반찬 먹고 걷는 거 한 7,000보 하시고 집에서 아령 드시고 하면 좋고 아침 저녁으로 무난 인사하듯이 스트레칭 하는 거. 노인의학에서는 꼭 해야 되는 운동으로 아침 저녁 유연성 운동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부모님한테 무난 인사하듯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손가락 관절 잘 잤니, 뭐 어깨 잘, 손목 잘, 다 있는지 없는지 잘 있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어르신들한테 운동이 되거든요. 근데 관절 하나하나 이제 말 걸면서 스트레칭 하시고. 근데 막 그 다음에도 안 되면 오히려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다이어트 약을 잠깐 쓰시는 게 낫지 본인이 뭔가 계획해가지고 막 샐러드 먹고 이러시면 괜히 막 설사만 나요. 또 그때는. 네. 그러니까 시기에 과도한 급격한 조절은 위험하고 네. 몇 가지를 제외하는 건 필요하다. 네. 그리고 운동을 같이 해주는 건 좋지만 과도한 운동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운동도 방어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네.